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자, 차례로는 빅데이터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인공지능 쪽에서 머신러닝을 포함한 여러 종류에서 머신러닝에서 뭡니까? 학습을 합니다. 즉, 기계가 학습을 하죠. 이때 학습을 하기 위한 자료들, 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딱 이 시기와 맞물린 게 외부의 대중화,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의 많은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웹도 많이 쓰고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시기와 딱 맞물렸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들은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 넣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개요에 대해서 볼게요. 빅데이터는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되면서 데이터량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자, 이거를 빅데이터 주된 배경이고, 사전적인 이런 위키피디아와 맥킨지라는 여기서 나온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데이터 양이 매우 크고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나 기존 데이터 분석 툴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집합. 맥킨지에서는 데이터 양이 기존 일반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통해 기록, 저장, 관리, 분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현 기술로는 데이터의 분석을 하기 힘든 데이터의 집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같이 컴퓨터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웹에서도 자료가 많이 생기고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생겨난 자료들이 있겠죠. 그 자료들의 이제 기존 툴로는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데이터 양이 늘어난 거죠. 자, 그걸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 양이 증가,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도 데이터 양의 증가와 함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필요하게 되겠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모성에서 진실성을 탐색해야 됩니다. 진실성. 왜냐하면 거짓 데이터도 있을 거고 진짜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진실성, 가치를 탐색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빅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보면 빅데이터의 분석 방법 측면의 특성을 보면 정확성과 즉시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현황 분석보다는 미래 예측, 판별 경과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정확성 기준이 주어지게 되며 이는 검증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검증을 함께 고려하여야 됩니다. 즉시성에서 보면 빅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 처리도에서 즉시성 있게 필요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현황 통계 분석은 지난달의 결과를 몇 주 후에 산출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이걸 빨리 결론 내줘야 됩니다.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빅데이터에 나오기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의 처리, 분석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빅데이터는 또 즉시성 있게 필요한 결과를 도출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시간에 가까운 응답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의 차이를 보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기업의 과거 현황 분석 중심, 기업 내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는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였습니다. 즉,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본 거죠. 하지만 빅데이터들은 이제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분석하지 못하던 구조적, 비구조적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 업무에 필요한 예측 기능을 제고, 즉 AI와 함께 추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빅데이터의 분석 목표 수립 단계에서 보면, 현재 확보 가능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분석 기술로 주어진 분석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분석 목표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명확히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고,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각 출처가 가지는 가치를 분석하고 분석 대상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대상 범위와 선정과 선별을 보면, 빅데이터의 분석의 경우 광범위한 시계열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수행할 경우가 많으며, 지역적 또는 개체들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따라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면,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나 지역의 특성이 실제 데이터가 지닌 특성과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검색 기술과 의미 분석 기술 등의 고려를 통해 분석 대상 데이터를 선별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분석 방법의 선택 및 수행인데, 분석 목표에 따라 적합한 분석 기술을 탐색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분석 기술을 배치해야 되며, 중요한 게 머신러닝 기반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최신의 학습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신러닝 쪽에서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최신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시 분석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신러닝 쪽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분석 결과 해석. 똑같은 분석 결과에서도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사점을 도출한가에 따라 분석 결과의 가치가 상이합니다. 즉,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해석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과 동시에 데이터를 갖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분석 기술 쪽으로 보면, 처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자연 언어로 고서낸 비정렬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담아내는 마이닝 기법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피니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발전된 분석 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에서 발전된 분석 기술로 텍스트에서 긍정 또는 부정 등을 구분하여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분석 대상인 키워드로 키워드를 빈도수로 측정하여 방향을 측정하며 온톨로지 구축 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며 구축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키워드로 빈도수. 예를 들어서
문목에서 그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웹 마이닝 쪽으로 보면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 및 통합을 하는 거고, 웹 마이닝은 콘텐츠 마이닝, 구조 마이닝, 활용 마이닝 등으로 세분화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마이닝이라고, 소셜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SNS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 소비자의 흐름이나 패턴 등을 분석하고 판매나 홍보에 적용하는 거고,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 트렌드, 여론 변화 추이를 이겨내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재는 소셜 마이닝, 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글을 분석하여 그쪽 자료에 대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현실 마이닝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기를 통해 얻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휴대폰 등의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관계와 행동, 양태 등을 추론합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있겠죠. 사용하는 패턴을 분석,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류를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의 80%는 비정량 데이터로 향후 디지털 공간에서 비정량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데이터는 비정량 데이터라는 말이 이제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비정량 데이터가 볼 건데, 정량 데이터라고 하면 구조화된 데이터고, 비정량 데이터라고 하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겠죠, 분석하기가. 자, 그리고 빅데이터는 트랜잭션 데이터, 소셜미디어, 기기활동 데이터, 공공데이터, 기록 데이터, 기업 데이터 등을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스키마 형태에 따라서 연산 가능에 대한 판별로 구분을 하는데, 비정량 데이터, 반정량 데이터, 정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비정량 데이터는 unstructured,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거고, 정량 데이터는 structured 해가지고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비정량 데이터 볼게요. 고정량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 즉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은 비정량 데이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정량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XML, HTML 등이 있습니다. 자, 좀 쉽게 말하면 속성, 값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정량 데이터처럼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필드에. 자, 그 다음에 정량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 RDB, RMBS, 그 다음 스프레드시트 등, 즉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정량 데이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량화된 속성으로 구조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밑에 차량 종류별로 있죠. 비교표가 있는데, 자,
테이블로 딱 만들어지면 정령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 항목의 의미를 설명하는 태그나 기호를 갖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XML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도부자니 리마인드 이렇게 글들이 있죠. 자, XML은 속성과 값 이런 의미를 지는 거예요. 자, who 토브에게 누구 자니 헤딩 제목 그 다음에 바디가 이거 이렇게 속성과 값을 지는 형태를 반정령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정령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 웹사이트의 로그, 센서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이메일, 소셜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정령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비정령 데이터의 분석의 출발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쪽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처음부터 정령 데이터라고 들어오면 좋겠지만 비정령 데이터가 더 많을 거고 아까 봤다시피 데이터 비중의 9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정령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야겠죠. 자, 이제 분석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령 데이터 분석 절차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정규화 및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별과 분류를 통해서 뭡니까? 쓸모 있는 데이터, 즉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닝을 실시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이 패턴을 나온 것들을 심측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정령 데이터의 분석 절차를 이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데이터의 획득, 아까 정규화 및 변환의 절차를 거치고지겠죠. 자, 처음에 데이터 획득을 보면 분석이 되는 비정령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RDMS를 통해 관리되는 정령 데이터와는 다르게 비정령 데이터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어 획득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를 전달받는 방법, 제공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API를 이용하는 방법, 분석 시스템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분석, 획득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한 걸 정규화하고 변환시켜야겠죠. 자, 분석 목적과 범위에 맞게 비정령 데이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향 구성 형태와 데이터 요소들을 일괄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통된 데이터 모델로 정규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정령 데이터의 구조화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변환 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별 및 분류, 마이닝 및 패턴 식별, 심층 분석 및 시각화가 그 다음에 선별 및 분류를 보시면 분석 목적에 따라 획득한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나 특정 주제와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 해당 분류에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필요한 데이터만 뽑겠다는 겁니다. 마이닝 및 패턴 식별을 보시면 비정령 데이터로부터 분석 목적의 유의미한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유의미한 특성입니다. 이게 보통 패턴 같은 걸 말하죠. 특성들의 분포와 동형으로부터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식별된 이상현상들 간의 연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미래 상황 예측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심층 분석 및 시각화, 추출된 특성과 식별된 패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연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게 되며 통계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의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활용합니다. 최종적으로 분석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분석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분석된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게 빅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AI의 중요한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즉 머신 러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에서 간단하게 한번 개념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빅데이터를 복잡하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공부하며 툴로는 하둡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도 해 드려야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데이터 형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